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렬입니다. 오랜만에 대구에 왔는데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같이 고생하고 있지만 대구분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저도 저는 고향은 서울인데 제가 안동 김가입니다. 안동 김가고 집안이 안동이라서 어르신들이 작은아버지도 다 대구에 계시고, 그래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 인사드렸는데 그 작은아버지 어머니도 밖으로 나오시지 못하고 거의 감옥 생활 하셨더라고 보니까 찾아뵐 예정인데 이제 좋은 일들이 있겠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년도 대입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이제 22학년도 건데 23학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게 갈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왜냐하면 작년에 발표한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이후에 발표된 거라서 우리 1학년들도 지금 2학년 학부모님 계신가요? 저는 1학년. 그래서 1학년들도 거의 준하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징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첫째가 이제 고1이시면 대학 입시 처음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일부에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래도 일반고는 정시가 늘어도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보다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틀,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부 작성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올해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설명회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회 자체가 사실상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은데 제가 작년에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보낸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3월 달에 선생님 제가 입시 관련해서 여러 유튜브를 보는데 허접한데 선생님이 찍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을 해드릴게요. 제가 영상 편집을 잘하는 친구거든요. 영화 한번 찍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입시의 신 TV라고.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입시의 신 TV 한번 들어가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들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렇게 저는 요거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동학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컨설팅도 쭉 해왔습니다. 수시정시 컨설팅 모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한 2003년부터 제가 수시 컨설팅을 했고 2006년부터 정식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5년간 논술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동학원에서.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서울대연대고대 심층면접을 가르치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서, 일단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놨지만 대한민국에서 수시 정식 컨설팅과 논술과 구술 그리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가장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근데 제가 오랫동안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은 국어, 수학, 영어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학습 습관이라든가 자세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학원에서도 보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서도 애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서울대연대 고대 가는 아이들, 저를 거쳐서, 제가 보냈다는 건 아니고 저를 거쳐서 간 애들이 약 서울대만 해도 5,000명은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건 말씀드리고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아이들이 문해력이라고 해서 문장 독해력이 국어나 영어, 수학까지도 필요하거든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논술과 구술 마찬가지인데 문해력이 없으면은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해력 그리고 배경 지식을 키운다는 점에서 독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아직 1학년들은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 또 애들 학교 많이 안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애들 집중력이 중요해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아이들 집중력이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죠. 30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하기 어려운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1시간, 2시간 동안 몰입해서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집중력,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죠?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하고 개발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원칙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중독이 많지만 스마트폰은 이제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올바른 사용법, 모범운전과 같이 모범 사용법들을 좀 같이 소비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떼어놓고 보지 말고 요즘 애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기에 게임, 여자애들은 유튜브, 남자애들은 게임인데 켜놓고서 하면은 카톡 때문에 문제가 되죠. 공부를 하다가 카톡 올리면 카톡 보다가 이러면은 공부 1시간에도 필요 없어요. 그 부분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애들은 휴대폰 사용법들을 나름대로 필하고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긍정적인 마인드.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해지는 시기인데 일단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막연히 긍정적이다. 가장 망하는 애들은 긍정적이면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망하는 애들. 아니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여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열심히 하는데도 부정적인 친구들이 잘 될까? 수능당이라 이거 잘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친구들이 정말 열에 8, 9은 그냥 그걸 망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노력에 대한 그리고 능력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닌데 법정 스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공부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그 양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주의 기운은 자석 같았어요. 밝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달라붙고 그리고 어두운 마음가짐 속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달라붙고 이건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좀 생활하는 거죠. 계획 세우. 근데 애들한테 절대로 주간 계획 세우라고 하지 마세요. 플래너도 있습니다. 플래너 가지고 매일 할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1시간 1시간 단위로 해서 공부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잘 때까지 1시간 단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물도 그렇고 약속도 그렇고. 근데 이거 생활화되면은 공부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습관인 거 아시죠? 요것들을 좀 들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처음에 어려우면 애들이 계획을 못 세우겠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애들한테 자기 전에 오늘 아침부터 기상 이후에 1시간 단위로 뭘 했는지 역으로 한번 계속 한 달 동안 해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학습 습관 자세들을 가다듬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 그 내신이라든가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 23학년도 건 안 나왔기 때문에 22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 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입 전형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오래전 바뀌고 내년도에 대폭 바뀌죠. 그건 우리 지금 올해 1학년 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공정성 제고 방안이 발표됐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1학년까지
요거는 이제 3학년, 지금 이제 중3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현재 고2, 고1은 똑같아요. 요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주요대학이 정시 40% 정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도 발표된 내용이죠. 원래는 23학년도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22학년도에 4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 요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상인 학교들은 정시 모집의 비율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경북대, 부산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도 크게 변함이 없어요. 경북대는 34% 내년도, 그리고 부산대는 31%. 올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정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1학년 애들이 꼭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서울 주요대학이 교과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동안 교과 전형 자체가 상위권 대학들에서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6개 최상위권 대학을 본다면 고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양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도 교과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많은 학교들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과 전형이 있던 학교들도 인원을 대폭 늘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부가 학생부 기재 범위하고 반영 방법을 확 줄여버린 거 아시죠?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평가할 게 별로 없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애들을 선발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상위권 대학들이 오케이, 그러면은 정부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일반고 애들은 주로 최상위권 애들 교과로 뽑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신이 매우 중요해요.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교과정을 늘려놨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 1번고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좀 불이익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종합전형의 규모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목자사고 애들이 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종합전형 자체가. 규모가 여기는 아예 일반고 통록이죠. 그래서 더더욱 좀 내신이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능 체제가 크게 바뀌었어요. 요건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형별 선발 인원 보면은 21학년도에 비해서 수시가 좀 1.3% 줄었습니다. 대신에 정시가 좀 늘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것보다 사실 이거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보시면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어떤 거죠? 교과 전형입니다. 경북대, 부산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아요. 학생부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만 지금 정시로 이제 가장 많이 뽑게 됐죠. 각 단위로 본다면. 수시로 더 많이 뽑지만 그 대학들도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만 최상위권 대학이죠. 이과에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는 100% 수시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요. 카이스트는 1,300명 중에서 15명만 수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0%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는다. 정시를 뽑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는 이제 비껴갔죠. 말하자면. 인원들을 보시면 21학년도에 비해서 많이들 중간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있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3학년, 우리 애들이 갈 때는 23학년도죠. 여기에서 40%가 안 되는 학교들은 40%까지 늘려야 돼요. 서울대 늘려야 되고, 고려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대상 학교가 아니에요. 15개 대학이 여기 15개 대학에 들어가는데, 수시로 많이 뽑던 학교가 아니어서 정시 40% 적용 대학이 아닙니다.
중앙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다 40%까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시험 보는 23학년도에는 정시가 좀 더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대학들이 미리 늘려놔 버렸어요. 나중에 또 늘리기 귀찮으니까, 당신이 늘리라고 하니까 올해 늘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늘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입시 태풍의 눈이 내년도부터 부활되는 거죠. 약대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약대를 어떻게 뽑아주지 아세요? 2005학년 이후에는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약학 대학으로 바뀌어가지고 편입으로만 뽑았어요. 경북대 약대가 있는데 약대로 신입생을 뽑지 않고 3학년 편입으로 다 뽑았죠. 그래서 애들이 대학을 화학과 생명과학과 이런 데 가서 피트라는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시험을 봐서 서울에 있는 학교 순위로 본다면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여기 제일 높죠. 연대 고대학교 다 그렇게 갔어요. 신입생 선발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 약대가 선발합니다. 1578명이나 돼요. 약대가 예전 보면 서울에 있는 약대라든가 지방 거점 국립대의 약대들은 대략 그 커트라인이 지방대 의대 수준 정도였어요.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딸 가진 부모님들은 서울에서 지금 벌써 그 약대 준비하는 애들이 일어났어요. 1578명인데 보시면 일단 약 900대 600으로 수시가 더 많죠. 이것도 수시가 더 많죠. 내년도부터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내년도 먼저 선발하기 때문에 대략 커트라인 자체가 좀 나름대로 형성이 돼서 깜깜이가 아니라 좀 더 투명한 가운데서 예측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내년도 결과를 보시면서 내후년에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 학생부 전형 비중은 당연히 정시가 늘었으니까 늘 수밖에 없고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 6개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폭 감소했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느냐? 정시로 가고 교과 전형으로 가고. 그래서 가장 많이 감소한 학교가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이런 학교인데 서강대학교는 신설을 해서 교과 전형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빼돌리는 바람에 정시도 확대하고 교과 전형을 늘리는 바람에 학생이 종합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제 수능 과목입니다. 21학년과 22학년도 보시면 앞에 거는 의미가 없는데 내년도 가장 큰 변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과 이과가 통합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국어도 예전에는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세 가지를 다 봤는데 이제 우리 애들은 독서와 문학은 공통으로 봅니다. 그런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입니다.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에요. 저는 이게 결국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하고 문법 중에서 이걸 다 시험 보기 안 하고 하나를 선택하게 한 이유가 뭘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어를 학습 부담을 줄여야 될 과목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애들이 이제 문법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큰 변화는 바로 여기. 수학입니다. 다른 모르겠지만 이제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가 다 섞여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학, 문과학과 나눠봤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 현재 1학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문이과 공통으로 수원, 수투를 봅니다. 그리고 학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큰 변화죠. 어떤 의미냐면 수학, 가, 수학, 나로 문과 수학, 나, 쉬운 수학, 나 그리고 과 수학, 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봤는데 이제는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과 애들이 좀 수학을 못하게 되면 등급이라든가 점수 자체가 확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번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내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까지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같이 배우기 때문에 문과 애들이 전교 1, 2등 한 애들도 1등급 받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 3학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경제경영학과 문과 애들이 가려고 하면 가장 교수들이 중시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친구들 이제 경제학과 교수들이 꽤 있는데 얘들 하는 얘기가 제가 물어봐요. 또 가장 학생부에서 뭘 먼저 봐? 수학 성적을 먼저 봐. 수학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상위권자, 이른바 서연고, 경영 경제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을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과에서.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어떤 타고난 유전자라든가 선천적인 것들이 좀 달라서 문과 가는 이과 가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요 부분 내신이나 수능이나 수학이 좀 키가 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조금 이따 보여줄 텐데요. 대학들이 다 나름대로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요 부분입니다.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을 그동안까지 봤거든요.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요. 사회과학 아무거나 봐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과 애들도 사회 두 과목을 봐도 되는데 대학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일단 보시면 내년도에 대학들이 선택 과목을 지정해놨습니다. 선택 과목을 지정해놨는데 보시면 일단 문과는 관계없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을 할 텐데. 근데 이적 기한은 어렵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할 거예요. 문과 애들은. 근데 이과 애들은 잘 보시면 여기 보내고 싶으신 학교 여기 있죠. 경북대, 부산대도 마찬가지고요. 상위권 대학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학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가 구분 없이 본다고 그랬죠. 자, 보내고 싶으신 학교, 경북대, 부산대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을 지정했어요. 과학을 보지 않으면 또는 여기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지 않으면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연대고대라 뭐 경북대, 부산 이런 데 못 간다는 거예요. 과학을 선택하죠. 그래서 결국 상위권 대학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부터 고민할 건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적분이 범위가 훨씬 넓고 어려워요. 기하 벡터가 예전에 기하 벡터라고 해서 좀 더 어려웠는데 어려운 벡터 파트 이쪽이 다 빠지고 범위가 줄어서 기하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내년도에 애들이 좀 역선택으로 기하를 선택할 애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서울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 제가 어저께 수학학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기하를 의외로 많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고민하실 건 아닌데 일단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문과는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지만 이과는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은 미적분 중에 하나 그리고 과학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입 때도 이제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 40% 이상 그런 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EBS 교재를 가지고 애들 공부를 해요. 교재 이름이 뭐냐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두 개입니다. 여기에서 70%를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어하고 영어는 제시문이라든가 국어 같은 경우 문학 작품이요. 문학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70%가 나와요. 근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50%로 준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죠. 어려워지는 걸까요? 쉬워지는 걸까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 특강에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영어 지문에 빈칸 추론이 있어요. 지구온난화 지문에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빈칸 추론이거든요. 빈칸이 여기 와 있어요. 예전에는, 올해까지는 빈칸이 여기 와 있으니 이쪽으로 가면 똑같은 지문이 나오고, 간접 연계란 뭐냐면 똑같은 지구온난화 지문이에요. 주제는 같은데 지문이 달라집니다. 연기 효과, 체감 효과를 거의 못 느낄 거예요. 어려워지는. 수능이 어려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수능 전형의 비중이 확 늘어나는데 서울의 대학들이. 수능이 어려워진다. 이게 포인트. 그리고 학생부 기재 개선.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자소서는 이제 남아있어요. 우리 딱 현재 1학년까지가 남아있고 중3부터 없어집니다. 고려대가 내년도에 자소서를 폐지해요. 올해는 선택입니다. 고대는 이제 좀 빨리 폐지하는 경향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내년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적성고사 이제 폐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교 프로파일을 펼쳐요. 고교 프로파일이 뭐냐면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보셨죠? 범죄 분석까지 말하자면 고교 프로파일은 뭐냐면 각 고등학교들이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개를 해서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학교 홍보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애들을 당신들네가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서 펴왔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작년도 주요 대학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고교 프로파일입니다. 올해부터 주지 못하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대구과학고가 있고 여기 이제 시지고등학교가 있고 그러면 고교 프로파일을 쓸 게 어디가 많겠어요? 대구과학고죠. 특목고에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올해 주지 못하잖아. 올해부터. 두 번째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 받기. 작년까지는 아이들의 정보를 면접 때부터 가렸습니다. 학교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름도 얘기를 못 해요. 면접 볼 때, 예를 들면, 상산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김정년입니다. 하고, 시지고등학교를 제가 폄하하는 의도는 없는데, 시지고등학교 김정년입니다. 할 때, 교수님이 받는 인상은 어떠겠어요? 대구과학고 내가 똑똑한 거다. 근데, 재작년부터 수험번호 100번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될 수 없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서류 평가할 때부터, 그동안은 서류 평가할 때는 얘가 학교 어딘지를 다 알 수 있어. 면접 때만 교수들이 몰랐던 건데, 올해부터는 전산으로 학생부를 넘겨주거든요. 대학에. 그때부터 이름을 다 지워버리겠다. 이름이 안 들어가면 일본계에 유리하겠죠. 저는 이걸 발표를 작년에 이원혜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할 때 이걸 보다가 어디 저거 금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유 우리 교육부 관료들이 참 특상 행정을 또 하셨군. 왜 그러냐면 학교 이름을 알려줘요. 배우는 과목이 다릅니다. 배구 외고 그러면은 고급 중국어 회화 이런 과목이 있어요. 교과목을 가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는 중국어 1, 외고하고 일반고 인문계고등학교 차이가 나고 과고 차이 나고 자사고 일반고 차이가 납니다. 과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과목을 보면은 그 순간에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했느냐라는 걸 제가 그때 보면서
열일하셨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대구과학고인지 서울과학고인지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구외고인지 아니면 대원외고인지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고냐 특목고냐는 확실히 가려요. 근데 이게 원래 없어진 게 특목고하고 일반고 차별을 폐지하려고 했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아시겠죠? 좋은 일반고가 피해봅니다. 정화, 여기 그 대구여고 이런 데 피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좀 어이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문재인 정부가 3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잘한 일들도 많이 방역도 잘하고, 대북관계를 잘 못한 것들을 뽑는다면 가장 못한 부분이 교육이냐. 라고 생각해요. 교육식 1년지 되게 가지고 매년 바뀌어. 이것도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교육부 관료들이 정말 현장도 안 다니고, 대학에 애들을 안 보내봤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까. 그리고서 이걸 떳떳하게 발표를 하고 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이건 별로 큰 의미는. 그래서 다만 기회균형 전형을 늘리고 그리고 평가 요소라든가 학교별로 지역별, 고교 유형별 어떻게 뽑았는지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점들은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좀 힘들고요. 좀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부분들은 제가 학생부 작성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방과후 활동을 아예 이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겠는데 특목고 애들에게 유리하던 거거든요. 일반고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수상 경력 이제 학기가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수학 경시, 과학 경시 이런 상 받기 위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비교과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또 교과 전형이 늘었기 때문에 교과의 비중이 증대돼요. 그리고 학생부 기재 내용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잡다하게 많이 쓸 수 없고 선택과 집중해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것들만 집중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사항과 희망 사유를 쓰는 안이 있었는데 폐지했어요. 저는 이걸 왜 폐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폐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진로활동이라든가 특히 이제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의견란에 얘가 의사를 지망한 애다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혹시 여기 외고나 자사고 학원이 계신가요? 유리한 학교. 정시가 늘었다.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유리합니다. 확실히 수능은 더 잘 가르치죠. 왜냐하면 애들이 좀 균질화되어 있어가지고 가르치기가 좋아요. 그래서 EBS 연계 축소. 수능이 어려워지니까 수능 잘 보내 되게 유리하죠. 논술이 폐지되는 건 논술 단계적 폐지는 일단 이것도 특목 자사고 애들이 훨씬 유리했던 건데 일반고 애들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난이도가 완화되었다. 면접 난이도가 어떻게 완화되었냐면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재심은 면접을 봅니다. 어려운 면접을 봐요. 근데 그것을 학생부 면접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니, 재심 면접은 특목 자사고에 대해서 잘하거든요. 일반고들이 유리한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바뀐 학교가 어디냐면 경희대입니다. 경희대가 원래 재심은 면접 주는 학교인데 내년부터 재심은 면접 폐지하고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으로 바뀌어요. 중요한 거는 요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03년부터 수시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제 경험적으로 그렇고 실제 통계제로도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상위권 대학들 보시면 한 수시로 6대4 정도로 여자애들이 잘 갑니다. 왜 여자애들이 수시로 더 잘 가느냐? 첫 번째,
수시는 주로 뭐로 뽑는 거죠? 학생부로 뽑잖아요. 학생부 내신이 여자애들은 좋아해요. 두 번째는 이 면접이 여자애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면접을 여자애들이 훨씬 잘해요. 약 200만 년간의 진화의 내용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의지와 자세가 훨씬 뛰어나요. 제가 면접을 2001년부터 작년까지 해와 보면 여자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애들은 단답식으로 답을 해요. 면접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면접이 영어로 뭐냐면 인터뷰거든요. 서로 본다는 거죠. 서로 본다는 건데 의사소통인데 남자애들은 이제 소통에 대한 어떤 확실히 뭐 아들이 들으시면서 느끼시죠. 예를 든다면 실제로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면접에 서울대 면접에서조차 애들 긴장을 풀어주려고 첫 번째 질문으로 학생 오 첫 번째 면접조인데 긴장해서 뭐 밥은 제대로 먹고 왔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애들한테 제가 모의 면접 카메라 켜놓고서 제가 물어봐요. 학생 밥은 먹고 왔어? 긴장이 됐을 텐데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4년 전인가 이제 대학 그 서울대 보낸 애가 이제 문과인데 여기 전라도 광주 여자애거든요. 여자인데 제가 면접 후기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쓴 게 소개팅 분위기인데 사과하더니 그러면서 앉았더니 교수가 물어봤어요. 학생 점심은 제대로 먹고 왔어? 내가 뭐라 그랬냐? 예, 앞으로 4년 동안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서울대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맛이 참 좋아. 교수님들 빵터지. 이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답을 이제 대신 면접 어려운 걸 한 다음에 여자애가 되게 당돌하고 똘망똘망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학생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수학입니다. 다 준비를 해간 거죠. 수학 중에서 어떤 단원을 좋아해? 네. 황과 통계를 좋아합니다. 황과 통계를 좋아해?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보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써놨어요. 깜짝 놀란 거죠. 문제 낼 줄 몰랐는데. 전국에 베이커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나? 진짜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제가 모의 면접을 하다가 이 똑같은 걸 남자애들한테 던집니다. 이과 애들한테. 수학 좋아해? 황과 통계 좋아한다. 베이커리가 몇 개라고 생각해요? 가르친 대로 남자애들은 제가 지금 긴장하고 당황해서 그래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됩니다. 시간을 딱, 그래. 생각을 하죠. 계속 생각하다 끝나요. 걔는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지금 긴장하기도 하고 질문이 좀 황당해서 그럽니다.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교수가 힌트를 줘요. 그러면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트 같은 브랜드 베이커리가 10,000개라고 생각하면 이러니까 지들도 모를 테니까 질러버리고 쫙 질러버리고 끝내버려요. 모르면은 제가 항상 면접 얘기하는 게 면접관은 너 지금 떨어뜨리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계좌 뽑으려고 나와요. 그걸 꼭 명심하고 다가가야 돼요. 여자애도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논술은 제 친구들이 교수들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동남아 논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논술 전에 글씨를 가르쳐요. 글씨. 남자애들은 90%다. 여자애들은 10%다. 글씨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여자애들이 잘 돼요. 학생부 간소화는 좀 일반고에게 좀 유리한 부분은, 블라인드 서류평가도 일반고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균형, 기회균형은 당연히 일반고에게. 지금 지역균형을 많이 확대했어요. 고교 학점제는 우리 애들은 적용이 안 되는데, 일단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